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제대로 취업활동도 안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일자리를 찾아서 혼자서 관동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어떻게든 생활은 이어나갈 수 있게 됐을 무렵에 저는 어느 지방 방송국 로컬 프로그램에 꽂혔어요. 매일 방송을 VHS에 녹화해서 돌려보고 프로그램이 송출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전도할 정도로 광팬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30분 남짓 하는 짧은 방송이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내내 나오는 일일 방송이었어요. 결국 처음 그 프로그램에 빠지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이 되자 제 방은 그 프로그램을 녹화한 VHS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녹화와 시청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어느 날, 저는 여러 사정으로 녹화만 해놓고 쌓아뒀던 며칠분의 영상을 정리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서 VHS 영상을 틀어놓고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문득 위화감이 느껴져서 TV로 시선을 돌리니까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없던 노이즈가 심각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건 노이즈라기보다는 수신할 수 없는 채널을 잡았을 때의 영상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심하게 왜곡된 영상에는 무언가 찍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도 나고는 있었지만 잡음이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녹화할 채널 설정을 잘못했었나? 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은 선명한 영상으로 바뀌고 평소처럼 그 프로그램의 오프닝이 나왔습니다. 하루치의 녹화를 망친 건 좀 아쉬웠는데 그 이후에 있던 분량은 제대로 녹화되어 있었기에 별 신경 쓰진 않았고 며칠 후에는 그나마저도 잊어버렸어요. 혼자 나와서 살게 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설날, 고향에 다녀오려고 집에 연락을 했더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친가에 사는 남동생이 자기 방에 DVD 레코더를 사다 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쓰던 비디오 데크도 멀쩡히 있으니 2대를 연결하면 VHS에 녹화된 영상을 DVD로 더빙할 수 있을 터였어요. 저는 방에 쌓인 대량의 VHS를 박스에 채워넣고 친가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었고 무사히 친가에 도착한 저는 먼저 와서 있던 짐을 뜯고 동생 방으로 가서 더빙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설명서를 정독하고 방법을 확인하니까 아무래도 VHS 영상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더빙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12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더빙하려면 꼬박 2시간이 그대로 걸리는 거였어요. 제가 녹화한 테이프를 다 더빙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렇다고 좁아터진 방에 그걸 계속 쌓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더빙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귀성하고 사흘이 흘러서 설날도 지났지만 그 작업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질 않았어요. 제가 어디 다녀올 일도 있었고 동생도 방에서 게임한다면서 TV를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니까요. 남은 휴가는 이제 이틀이었습니다. 집으로 보낸 VHS를 전부 더빙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참에 최대한 많이 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동생은 그날따라 아침부터 파치코를 하러 나간 터였어요. 저는 24시간 달라붙을 각오로 더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하나 더빙이 끝날 때마다 테이프를 바꿔넣는 지루한 작업을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날 무렵에 조금 이른 저녁밥을 거실에서 먹고 있는데 동생이 돌아왔어요. 야, 새해 처음 간 날부터 엄청 터졌다니까. 자랑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동생한테 야, 더빙하고 있으니까 DVD 손대지 마라 라고 엄포를 놨어요. 동생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2층에서 갑자기 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황급하게 계단을
저는 놀라서 식사하다가 동생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밥 먹으러 가면서 불은 끄고 내려와서 동생의 방은 깜깜했어요. 그 와중에 더빙 작업 중이던 TV 화면만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온 영상을 보고 저는 졸도할 뻔했습니다. 군데군데 노이즈가 낀 조악한 화면 속에 눈을 치켜뜨고 입을 쫙 벌린 채 목을 옆으로 기울인 여자 얼굴이 가득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녹화에 실패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부터는 녹화에 아무런 지정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지금 넣은 비디오 테이프가 바로 그때 그거였어요. 동생과 할 말을 잃고 잠시 그걸 바라보다가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정을 가장하면서 뭔가 더빙이 잘못됐나 보네 라고 말하고 비디오 데크 리모컨을 들고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영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비디오 데크 카운터에는 숫자도 영어도 아닌 이상한 표시들이 나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DVD 리모컨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 변경이나 전원 버튼 등 어떠한 조작도 먹히질 않았어요. 저는 콘센트에 꽂혀져 있던 코드를 멀티탭채로 뽑아버렸습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 전기가 다 나가버렸죠. TV에 불빛으로만 비춰지던 방은 암흑으로 가득 차서 저는 황급하게 불을 켰습니다. 동생은 완전히 놀라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저도 심장이 오그라들 지경이었지만 일단 밥부터 먹자 라고 평정을 가장하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짜 큰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비디오를 데크에서 꺼내려고 했는데 헤드에 테이프가 엉겨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뽑아내봤지만 쭈글쭈글해져서 감겨있는 테이프를 데크에서 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라이버를 투입구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감긴 테이프를 뽑아낸 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 후로 DVD를 확인했습니다. 더빙 작업은 도중에 중단됐지만 그 이전까지 녹화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DVD를 확인하고 저는 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챕터 선택 메뉴의 썸네일 미리 보기가 아까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열 몇 개는 되는 챕터 미리 보기가 죄다 똑같이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곧바로 꺼내기 버튼 눌렀습니다. 비디오와는 달리 멀쩡히 나온 그 DVD를 저는 양손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봉투에 넣은 후에 작게 접어서 테이프로 빙빙 돌려 감았어요. 부엌에 있던 어머니한테 이것 좀 버려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광팬이었던 프로그램이 왠지 싫어져서 녹화는커녕 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이사를 해서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종종 심야에 케이블 채널 같은 곳에서 다시 보기로 접하게 되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